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닉네임 토지대장이고요. 26살에 이제 전업 투자자로 뛰어들어서 지금은 41살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이제 32살에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가지고 또 학원도 차리게 되고, 투자를 하다 보면 명의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세금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 사업자도 4개 정도, 투자개발법인, 그리고 중개사무소도 좀 오픈을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한 5년 이상 운영 중이에요. 그 처음에 사실 20대부터 투자하셨다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뭐 어떤 계기로 하신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또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공고를 나왔거든요, 실업계. 그래서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오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볼까 생각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정말 책을 많이 보고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전역하면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부산에 경매학원이 처음 생겼을 때 한 1, 2기생 정도로 수업을 듣고, 아시겠지만 1기생, 2기생 초기에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 수강생분들을 잘 성장시켜 드려야 학원도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뭐 사실 직장도 없이 그러면 첫 투자를 네.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투자가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경매학원에 갔을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걸 소개를 해줘요. 학원에서요? 왜냐면 그냥 알바를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경매학원을 가니까 법원을 계속 가게 되잖아요. 법원을 계속 가는데 그 당시에는 대출 코드를 따는 게 쉬웠거든요. 어차피 네가 경매에 가는 거 그래서 대출 영업까지 해봐라. 그래서 명함도 뿌리게 되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주겠는 거예요. 보통 경매장 앞에서 네, 이제 네. 명함 나눠주시는 거 하거나 아니면 낙찰 받으면 전화번호 받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네, 네. 거죠. 그게 예전에는 문턱이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바를 해보는데 저는 한 건도 못했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경매하러 왔지 대출 명함 뿌리러 영업하러 왔냐. 영업은 제가 내성적이라서 이거 안 맞다 해서 접었거든요. 접었는데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네.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제가 일을 안 합니다 하고 접었지만 교훈을 얻었죠. 이게 지금 씨앗을 뿌리는 시간과 열매를 따는 시간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 쪽으로 좀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너무 종잣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낙찰받아서 수익 실현을 하면 500만 원 남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경매가 너무 과열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 시절에도 과열이 좀 많이 되었었나 보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그래 남들은 5천만 원 남길 거 나는 2천만 원 남겨보자고 입찰을 가는데 누구는 1,000만 원 남기기 위해서 입찰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나는 500만 원 남겨보자 해서 들어오는데 누구는 본전이라도 해보자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가 부산이 상승장의 시작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몇 년도인가요? 그때 2008, 9년도. 네. 지금 그때는 몰랐지. 어쨌든 그래가 500만 원이 남았는데 저는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500만 원이 플러스가 아니에요. 생활비로 다 나가고 없지. 그러게요. 그래서 경매 학원에서도 이 1기생, 2기생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은 좀 안 되구나. 이 사람들을 좀 경매 전문가로 키워서 컨설턴트로 키워야 되겠다.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 건씩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안정적인 소득도 얻으면서 투자도 하게 되는. 안정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 그럼 고정 월급을 받으신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으셨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배고픈 생활이 많이 길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2, 3년 지나니까 그냥 월 평균 80 정도 들어오는 수준에. 그러니까 뗄 거 떼고. 2, 3년 지나서요. 그래서 한 5년 지나니까 일반 직장인 정도. 근데 7년 정도 되니까 확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 계속 한 7년 이상 일하셨던 건가요? 2, 3년 하다가 이제 중개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로 돌아다녔던 거죠. 이제 내가 여기 경매 학원에만 gat혀 있을 게 아니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그런 아파트 투자하거나 뭐 상가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로는 좀 이득을 본 게 있나요? 이득을 보긴 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생각보다 짭짤하지 못했고 토지로 좀 이득을 봤죠. 그럼 토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가요? 처음에는
기획부동산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냥 그게- 예, 일자리 찾다가. 예, 그래서 제가 경매로 벌었던 돈을 많이 날렸습니다. 왜요? 기획부동산이 직원이 고객이에요. 아. 1차 고객이 본 직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순진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드디어 복이 왔구나. 그래서 월급도 받을 수 있으면서 땅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저한테는 너무나 딱이었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일에 다니면서 실적도 좋았거든요. 왜 좋았냐면 제가 많이 샀단 말이에요. 왜냐면 투자자 마인드니까 너무나 좋은 직원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돈을 많이 날렸거든요. 묶였죠, 그대로.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힘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네. 왜냐면 집안의 돈까지 다 날렸으니까. 끌어다가 네. 투자하셨구나. 그렇죠. 이제 큰아들인데 부모님이 오죽 안 도와주겠습니까? 기획부동산 주 대상자가 부자들이 아니에요. 거의 다 좀 힘든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좀 심어주고 투자하게 하고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집안 돈도 다 날리고, 제 돈도 다 날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한참 헤매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이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시면서 아들 고생했어. 밥 먹고 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혼자 좀 펑펑 울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적었어요. 기획부동산에 내가 이렇게 이런 사례로 속았는데 저랑 같은 사연 사람들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기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기획부동산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엄청 연락이 많이 왔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연락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전화를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뭐 포항에 기획부동산 속아서 샀고 B라는 사람은 여수에 속아서 샀단 말이에요. 그럼 C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여수에 샀대. 뭐 2006년도에 샀대. 그러면 제가 얼마 주고 사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결국에는 기획부동산에서 엄청난 사례를 전화 상담을 하게 됐잖아요. 완전 전문가가 되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도 알게 되고 시세도 알게 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돈 안 되는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 물건을 찾아봐서 부합을 시켜서 저만의 무기로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약간 무경쟁인 거예요. 저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지. 대한민국에 잘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죠.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네. 내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시작했던 게 나아가서는 저의 경험이 됐고 또 그 당시에 좀 어설프게 배웠던 경매조차도 나중에는 저의 또 무기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투자들을 좀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사실 땅은 팔고 이런 것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뭐 초기에 뭐 매입하고 이런 것들은 또 잘 파셨나요? 아니요, 못 판 것도 많고요. 또 우연히 잘 팔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팔리기 좋은 땅을 사요. 그래서 최대한 팔리기 좋은 땅을 알기 위해서 이미 거래가 됐던 땅들 많이 보고요. 낙찰됐던 땅들 많이 봐요. 특히 4, 5년 전에 낙찰됐던 땅을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보면 거기가 4, 5년 전에 왜 낙찰받았는지를 지금 바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거래 사례를 보면 내가 3년 뒤, 4년 뒤, 5년 뒤를 가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돈 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내가 단점을 보완할까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단추로 끼우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투자 사례? 네네. 투자 사례 이제 최근에 이제 요 협소주택 있죠? 네. 이거를 이제 샀다가 팔았었는데 이렇게 디스코라는 앱에도 나오거든요. 네. 10평, 대지는 10평이고 건물이 15평이에요. 진짜 작은 거네요. 네. 보통 요거의 수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근데 수요가 있었던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면에 이제 바다뷰. 그래서 바닷가를 보면서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저 위에 옥상에서 바베큐 구워 먹고 내가 세컨하우스로 쓰다가 에어비앤비 돌리고 또 세컨하우스 쓰면 되겠다. 이런 수요한테 충분히 팔릴 거라 봤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 제가 여기 보면 2021년 네. 7월 16일 1억 5천에 사가지고 한 달 뒤 8월 23일 날 이제 1억 9,500에 팔았거든요. 수요가 있었어요? 네.
아까 팔릴 만한 땅 위주로 본다 했잖아요. 네. 부동산을 3군데, 7군데를 정해놔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돌아요. 계속 돌면서 어떤 땅들이 거래가 되는지를 보고 손님들이 어떤 땅을 찾는다를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공시가격, 공시주택 가격 1억 이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사도 이제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이후로 사야지 재산세를 안 내죠. 종부세 대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 해서 2억 2천 팔 것이냐, 이제 손님이랑 협상을 한 거죠. 협상은 소장님이 해준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리모델링 안 해서 2억에 살 것이냐. 그래서 리모델링 안 하고 2억 하고 거기서 500 깎아서 1억 9,500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럼 요거는 일반 매매로 사신 건가요? 아니면 경매로 사신 건가요? 일반 매매요.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살 때부터 좀 원래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노력 어떻게 하셨던 그거는 저는 이제 아파트 투자를 먼저 해놓으니까 토지 가격을 연동해서 잘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오르는데 그게 재개발 재건축인 거고, 네. 그래 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단독주택 가격도 올라가게 돼요. 땅의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파트의 평당가를 계산을 해봐요. 네. 그리고 여기에 평당가를 계산을 해서 34평 아파트가 만약에 평당 2천이다. 그러면 주변의 인근 대지가 평당 2천보다 싸면 괜찮은 거예요. 나름의 또 계산법이 네. 있으시고 이게 확실히 좀 싸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네. 거네요. 네. 뭐 투자한다고 단순히 생각해본 시세 조사라고 하면은 주변 땅이 얼마에 나왔고 또 실거래는 얼마 됐으니까 평당 얼마 받아서 이것도 얼마 정도 해야 된다. 요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아파트까지 좀 해보면은 매물이 별로 없거나 그럴 때는 적정 가치 잡기가 좀 쉬울 수 있겠네요. 쉽죠. 네, 여기는 어딘가요? 예, 여기는 저희 좌천이라는 곳이고, 네. 이게 딱 봐도 너무 작은 평수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건 번호가 2017 타경 5377 경매 물건이군요. 경매 물건이었어요. 네. 이게 좀 스토리가 또 재밌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임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1박 하고 오는 길에 비행기가 연착이 됐거든요. 한 1억 이하, 5천만 원대에서 1억 이하로 좀 경매할 만한 거 없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던, 이 동네에 보고 있던 물건을 2-3개 정도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제일 좋았던 게 요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걸 하고 싶대.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이게 감정가 자체는 4,400만 원대에 나왔어요. 15평이기 때문에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291만 원 정도. 근데 여기 시세가 6,700만 원 정도 해요. 개발지에 좀 좋은 지역은 1차에 들어가 주는 것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2차가 돼버리면 경쟁만 치열해져요. 신권일 때 잘 안 보니까. 네. 근데 여기가 지금은 이제 철거되고 이렇게 도로가 났지만 네. 낡은 주택, 여기 원래 주택지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창고 같은 낡은 주택지였는데 네. 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았던 거거든요. 일단 시세보다 싸고 지하철역이 생길 예정이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역세권 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한 2달 만에 팔았어요. 9천만 원에 팔았어요. 6,500에 사서 네. 잉크 마르기도 전에 네. 9천에 팔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땅이 도로가 지금은 났거든요. 원래는 이제 아주 그냥 현황도로 같은 골목길, 사람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었는데 이게 도로 보상으로 들어가면서 몇 년 뒤에 한 평이 있었는데 1,000만 원 보상을 더 받았습니다. 이게 토지라고 하면 진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렵다. 이래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뭐, 매물 찾는 것도 잘 안 하게 되는데, 이런 진짜 노다지에 좀 있기도 하네요. 그렇죠. 땅은 제가 그랬죠. 이제 부동산에서 건물을 빼면 땅이 남는다 했죠. 반대로 가면 땅에서 건물을 더하면 부동산이 완성이 되거든요. 아마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건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인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대한민국에서 25%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는 땅은 대부분은 건물 짓기 안 좋거나 건물을 지어도 수익성이 안 나오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딱 주의를 하시면 황금성 좋은 땅, 수익성 나는 땅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또 교육생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대체 얼만큼 공부하고 얼만큼 행동해야 되느냐.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뭐 토지 투자를 열심히 하셨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하셨었나요?
일단 경험은 제가 많이 할 때는 한 1년에 10건에서 20건 정도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인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와, 사실 그게 뭐 많이 수업해보면 교육비는 얼마 안 되고, 네. 이자 조금 플러스인 거고, 이런 거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토지 투자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을 건데 네. 행동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물건을 보고 접근을 하거든요. 네, 저는 반대로 하거든요. 부동산을 일단은 많이 사겨놔야 돼요. 중개업소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이제 아까 그런 땅들이 만약에 나오면 내한테 먼저 연락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부동산을 계속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람 사기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네. 그래야 이제 좋은 게 나오면 절 믿고 저한테 먼저 정보를 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좋다 싶으면 이제 내가 평상시에 이제 이 동네의 질이나 입지, 그 다음에 시세 이런 걸로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물건 나오면 내가 그때는 빨리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팔 때도 항상 내가 수익을 봤으면 몇 퍼센트 정도는 5에서 10% 정도? 보통 복비만 생각하시는데 그 이상을 소장님한테 항상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뭐 작게는 뭐 1,000만 원대, 많게는 억대의 수수료를 지급한 적도 꽤 많아요. 아, 억대를 지불하신다고요? 네. 덩치가 커지면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이제 수익의 5%에서 10% 사이는 소장님한테 다시 드리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아, 그분께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팔았을 때도 잘 팔아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따로 좀 챙겨드려요. 근데 그때 우리는 세금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세금 계산서만 끊으면 됩니다. 10억에 샀는데 네. 5천만 원을 챙겨드렸다. 네. 그러면 나는 9억 5천에 팔았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장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훨씬 잘 팔아주고요. 자식한테 안 가고 저한테 와요. 왜냐면 자식한테 이거 사서 뭐 투자해봐 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수수료가 0원인 거예요. 자녀한테는. 공사해야 되니까 오히려. 네. 그리고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원망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당연히 자식이 우선이니까 챙겨주지만 잘 안 하게 되고 저한테 오게 되더라고요. 그 비결이 이제 부동산을 꾸준히 좀 사겨 놓는 거. 내가 진짜 살 건 아닌데 부동산 어떻게 좀 들리느냐. 사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도 뭐 당연히 처음에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부동산 방문을 했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땅을 할 때 네. 부모님 모시고 와. 그렇죠. 어떻게 그 어린애가 땅을 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장을 들고 다녔어요. 제가 계약금 쏠 돈이 있으니까, 잔금이라 할 돈이 있으니까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그때는 좀 힘들었죠. 물건도 받고 이러기가. 그래서 머리를 썼던 게 우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통장을 정리를 해놓고, 우리 또 사면 잔금 치면 돈이 없어지죠. 근데 통장 정리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계속 물건을 또 받고 했었어요. 아, 정말 어렵게 네. 하셨었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사귈 수 있다를 아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도 했었죠. 뭐 2차만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지주 작업을 할 때는 지주 작업이 뭐냐면 요 물건을 팔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이 많이 찾아오니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좀 수수하게 가야 됩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부동산에 갈 때는 좀 화려하게 가야 돼요. 아, 그럼 지주분들한테는 좀 사기꾼 같이 안 보이려고 네.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제 반대일 때는 좀 꾸면서 가고. 네. 근데 저는 좀 되게 유리했던 게, 딱 봐도 약간 촌놈 같은 이런 외모가 있다 보니까, 이거 좋아서 사고 싶다고 접근을 하면, 좀 잘 통하더라고요.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좀 사기꾼 안 같아 보이는 거지. 확실히, 저는 딱 이 표현이 생각나는데, 투자자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다. 이게 참 네.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처음부터 좀 투자자의 마인드로 계속 행동을 하셨던 거네요. 네. 그 뒤로 불경기가 왔잖아요. 지금은 많이 물려 있습니다. 또 이걸 또 극복해야죠. 투자자라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거를 그때 정말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부동산이라는 거는 들고 가면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닉슨 대통령 때 근본이제가 폐지되면서 게임의 법칙이 바뀐 건데 이걸 모르면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지나서 보면 저도 금매라고 안 팔아봤겠습니까? 힘들면 금매로 던지고 했는데 그 금매로 던질 때
B급, C급이 안 팔리고 A급이 급매로 팔리거든요. 하락장에서는. 그러면 상승장이 오면 그 A급이 소위 말하는 폭등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아, 이래 하락장이 오면 최대한 버텨야 된다. 예. 특히나 이 토지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시간이 지난다고 날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도 증가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땅값은 상승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정부는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SOC 사업, 신도시나 도로 건설이나 철도 건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불경기지만. 그러면 이 가치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주변의 도시는 바뀌는데 가격이 안 올랐다. 그건 매수 타이밍. 근데 주변의 도시가 바뀌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거는 매도 타이밍. 크게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뭐 단순히 토지 투자는 공법을 정말 잘 해야 된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흐름 공부가 먼저다라는. 먼저죠. 입지와 흐름 공부가. 예. 아파트랑 뭐 사실 크게 다를 건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아파트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예. 또 아파트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확실히 그렇게 되면은 다양하게 그냥 무조건 가릴 필요 없이 투자를 또 해볼 수 있겠네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뭐 부동산 투자를 당연히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경험이 조금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 뭐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내가 모든 게 완벽해지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또 다른 변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투자를 행동하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임장부터 하고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땅부터 하나씩 해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가장 큰 거죠. 지금 뭐 대부분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니까 배우자 설득하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설득이 안 되면 또 투자하기도 힘들고. 남편분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수강생분들이. 왜냐면 와이프분이 뭐 300만 원, 200만 원 생기면 백을 사다가 이제 땅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럼 실제로 뭐 여성분들도 땅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인가요? 많이 하죠. 지금이야 저도 이제 조금 더 커지고 머리가 크면서 큰 것들 위주로 하는데 예전에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 땅, 짜투리 땅, 알바키 땅 이런 것들 위주로 경공매 나오면 그런 거 수업 시간에 막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고 낙찰받고 하죠. 특히 공매는 전자입찰이니까 현장 안 가도 되니까 더 좋아하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를 위해서 하면 뭐 数달 되면은 굳이 가보진 않겠지만은 뭐 그래도 웬만하면 가보는 게 좋다. 특히 토지는 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공매는 사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좀 힘들어질 건데 안 가는 경우도 있나요? 안 가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로드뷰나 이런 게 워낙 잘 나오니까. 그래서 충분한가요? 네. 이런 땅들은 로드뷰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직접 카메라 보는 거랑 현장 와서 보는 거랑 이 로드뷰 보는 거랑 똑같아요. 가는 걸 더 추천하긴 한데 안 가봤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위성지도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참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가장 주되게 또 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본인 투자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제 투자고 순환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은 이제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토지 이렇게 또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